무려 1139채 빌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던 속칭 빌라왕 김모 씨가 사망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선생님. 네. 1139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한마디로 이제 무자본 돈을 안 들이고 갭 투자하는 네. 이런 방식인데 제가 실무에서 저기 일을 해보면 네. 이게 돈을 안 들이는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돈까지 받고 예 명의 대여료죠. 한 채당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그 돈까지 받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바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보면은 이 빌라왕도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네. 지금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은 사기 혐의를 받아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전날 숨졌다고 해요. 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 사회 구조가 조금 그 기본적으로 좀 이런 사기에 좀 취약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그 조금 간단하게 조금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이 빌라왕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주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1000채 이상 가지고 뭐 보증금 떼먹고 이러니까 마치 뭐 그 사람이 뭐 그 큰 범죄를 제일 주범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빌라를 짓고 그다음에 그 빌라를 지어서 보통은 팔기를 원하는데 그거 잘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소위 분양입니다.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컨설팅 업자들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임대차로 좀 돌리자. 네. 이렇게 이제 꼬드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채당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 빌라인데 그 분양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2억만 주면 되니까 그 컨설팅 업자가 그러면 한 채당 2억 5천을 전세를 받아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5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5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이득이지 않습니까? 네. 한 채당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빌라왕처럼 이름 빌려준 사람도 포섭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한테도 보통 중개 수수료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 이익을 누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입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고 신혼부부 20, 30대로 알려지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증금을 반환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 변호사님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깡통 전세 얘기 우리 5천만 원 전에서 했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큰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예.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증금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 속에 전세를 들어가게 될 때 손해가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것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서 그 보증보험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당분간은 그 반환 보증에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보험에 가입하면 네. 그래도 좀 보호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왜 보험증권에 가입했는데도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지라고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보험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그 약관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관에 보면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네.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갑자기 빌라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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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세입자가 지금 500명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금액이 사고 금액이 300억 원이래요. 네. 이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증권에 가입했지만 이 요건에 충족을 못하니까 변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언뜻 보면 이게 참 이상하다. 보증금 못 받는 건 틀림없는데 무슨 왜 해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해지 통고가 그 도달해야 그냥 해지 통고를 표하는 발표하는 그것뿐 아니라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빌라왕이 사망을 해버리니까 그 상속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절차가 조금 답보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근데 그런 거 진행 없이 보증공사에서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그것도 이제 그 기관 입장에서는 또 절차기 때문에 네. 그걸 아마도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파장이 많을 줄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는 또 나름대로 또 뭐 해결하지 않을까. 네. 처음에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의사표시에 공시송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한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어. 사람이 뭐 사람을 모르거나 네, 네. 그 사람의 주소를 잘 모를 때는 네. 이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는데 음.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도 해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렇죠. 네.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상속인들을 정해서 지금 아직 상속인이 특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아마 보도에 따르면은 그 부모가 이제 상속권자인데 네. 부모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한다 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부모가 상속 포기를 하면은 그 다음 상속인을 또 찾아야 되는데 예. 이런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상속인이 특정이 안 되니까 네. 절차가 진행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뭐 이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빌라왕이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게 갭 투자 때문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갭 투자 사기 사건은 컨설팅 업자가 그렇게 분양을 하는 과정에 끼어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예, 그 이제 그 갭투자 사기가 다 케이스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해본 결과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 그 이제 컨설팅 업자가 그렇게 주도해서 분양 대금을 2억 정도를 주고 자기는 5천만 원 수수료 취하면서 네.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약간 이 컨설팅 업자를 주범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저는 제일 많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조금 피해가려면 이 전세를 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간단치가 않은데요. 네. 이 문제들이 이제 왜 발생했는지 이런 사기가 좀 약간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네네. 후진적이고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예방이 가능한데 이게 구조가 지금 팔려고 하는 그 빌라 가격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을 2억 5천씩 주고 들어오게 되는 그 구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컨설팅 업자들이 중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주면서 빌라 시세라는 게 마땅히 나타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좀 좋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금액이 너무 많이 해서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빌라왕 사건으로 좀 비추어 보면 그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빌라의 소유자, 한 건물의 일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늘 주의하셨듯이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조금 불분명하니까 네. 이 시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보증금이 좀 많다 싶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회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재산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근데 그게 이번